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중에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항상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고 지내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 편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4차 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스마트폰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중독을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중독이 심하냐면 어른들도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베개 밑에 껴안고 자고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하는 그 정도니까. 조이님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항상 그렇지만 약속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은 사용 금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1시간, 3시간 이렇게 규칙이 정해지고 그걸 지켜나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렇죠. 아이가 수긍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첫 시도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원래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어느 시점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저희 아내분은 중독성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좋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절제해서 쓰면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런 우려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그거를 룰을 깼죠.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자유롭게 시작을 했으니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는 심심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책도 볼 수도 있고 놀이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대는 다 심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애가 갑자기 심심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예, 스마트폰에 몰입이 되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이제 심심한 그런 아이가 되었죠. 그래서 걱정을 하셨겠죠? 걱정이 많이 됐죠. 제가 잘못한 건 아닌가 후회도 좀 됐었고. 그래서 이제 뺏으셨나요? 아니요, 뺏지 않고 얘기를 항상 저희는 하니까 얘기를 해서 그 시간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한 1시간 하고 제가 와서 아빠하고 같이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반발이 있지 않았? 반발이 있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안 좋은 사례들 좀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가 중독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아들이. 아들이 먼저 인정을 해서 이렇게 좀 수월하게 넘어가신 것 같은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거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한테서 자기가 최소한 이거를 잃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생긴 거예요. 이건 불안할 때 생기거든요. 이거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얘기하시기 전에 그런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정말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중독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인정도 하고 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약간 좀 무겁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하면은 막 지키려고 하거든요. 마음을 풀어주고 대화로 지금도 계속 그게 이어져 안 이어지. 그 1시간이 1시간 10분 되고 1시간 20분 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휴식 기간을 좀 가졌어요. 한 3개월 정도. 아예 안 쓰는 3개월을 네가 이겨낸다고 한다면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을 다시 고민을 해보겠다. 3개월을 못 참는다면 중독 증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한번 해볼 수 있겠니? 3개월 정도. 처음에 6개월 얘기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면 참을 수 있다 해서 3개월을 잘 참아냈습니다. 저번 주에 끝났고 그리고 이제 조율이 된 게 주중에는 아빠하고 놀고 주말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보는 거 한 1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한 4시간 정도 안배가 됐어요. 그런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데 왜 나는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이런 좀 억울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죠. 엄마 아빠가 하는 일과 너가 하는 일을 구별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참 중요하고 힘든 과정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다는 게 부모님한테는 중요해 보이지만 또 아이들한테는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항상 정보 그런 것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제재를 했을 때 따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빠 지금 게임하고 있어. 맞아.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그러면 그때 좀 접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지 아들이 아빠도 절제를 하는구나. 근데 그런 얘기가 피드백이 왔는데 계속 아빠 그냥 게임도 할 거야 이래버리면 나중에 아이한테 할 말과 면목이 없어져요.
예, 부모님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네, 중요하죠. 모든 교육에서는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혹시 부모님도 게임을 뭐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하더라도 나도 시간을 지켜서 한다. 우리 같이 시간을 지켜서 하자라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일하잖아요. 이메일도 보고 왓츠앱도 하고 위챗도 하고 하는데 애한테 항상 보여줘요. 아빠 이쪽 바이어하고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거 보여? 너도 좀 조인해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 싫어요 아빠 이렇게 하면은 아빠 지금 뭐 오락하고 있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 아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아빠 일 열심히 하세요.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해 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님이 게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이거를 같이 공유해 줌으로 부모님이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거구나 서로 간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너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강요하시기보다는 자기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잠들기 전까지 갖고 있는 마음을 좀 살리셔가지고 애들은 더 하고 싶거든요. 그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 화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가가서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로이였습니다. 네, 조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